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은퇴하던 날, 회사 동료들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꽃다발을 받았고, 케이크를 잘랐고,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팀에 기여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괜히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쉴 수 있겠다고.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오래된 취미도 되살리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파티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날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은퇴 후 첫 일주일은 솔직히 좋았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났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고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꺼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왜 이걸 이제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2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미 30년간 다져진 하루에 루틴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다녀오고 장을 보고 이웃들과 모임을 갖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차렸습니다. 그 루틴 안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청소기를 밀면서 일어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거기 있으면 좁아요 라고 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면 아내가 화분을 정리하러 나와서 제가 비켜야 했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제가 있어도 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투명인간이 된다는 겉투명인간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은 은퇴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보다 1년 먼저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나 집에서 투명인간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딱 그거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이 돌아오고 의견을 내도 별 반응이 없고 방 안에 들어가도 아내는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제가 나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30년 전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아내가 방이었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물었고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이 하루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 안에 있어도 없어도 아내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랬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글을 쓰면서 아내를 나쁘게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내도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동안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살리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명절을 혼자 준비했고 아이가 아플 때 혼자 병원을 데려갔고 집안 대소사를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다 보니 아내에게는 저 없이도 잘 돌아가는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만의 친구가 생겼고 자신만의 취미가 생겼고 자신만의 하루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혼자 힘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제가 종일 들어온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30년 동안 조용하게 잘 돌아가던 집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24시간 들어온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해도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도 낯선 존재였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 줄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느 저녁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외로워. 아내가 TV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외로워요?
집에 종일 있으면서 뭐가 외로워요. 그 말이 예상보다 아팠습니다. 집에 있다는 것과 외롭지 않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닌데 아내는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았고 길어지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됐을까?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회사에 있느라 몰랐던 걸까? 그 질문이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남자들은 은퇴 후 준비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주변 은퇴한 남성들과 나눠봤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 후 우울증이 왔어. 근데 병원 가기가 창피해서 혼자 알았어. 또 다른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당신은 집에 있으면 짐이 돼 라는 말을 했어. 농담처럼 했는데 진짜로 들렸어. 남자들은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합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저축이 얼마인지,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그것만 준비하고 은퇴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진짜 힘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역할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저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부장이었고, 팀장이었고, 회의를 주재했고, 결정을 내렸고, 후배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역할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역할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은 아내가 차렸고, 청소는 아내가 했고, 집안일의 결정권은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그 어딘가에 애매하게 있었습니다. 그 애매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은퇴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소파에서 뉴스를 보다가 늙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동네에서 마주치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공원에서 늘 만나는 분들이 생기고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루의 시작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 했습니다. 아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내가 그건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가르쳐줬고 저는 그냥 했습니다. 30년간 팀장 하던 사람이 아내한테 살림을 배우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그냥 그렇게 두면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아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아내에게 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은퇴하고 8달쯤 지났을 때 아내와 단둘이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TV도 없고 그냥 둘이서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많이 낯설었어. 집에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낯설었어요. 당신이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 말이 생각보다 솔직해서 놀랐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 혼자 있었잖아요. 그게 내 생활이 됐는데 갑자기 종일 같이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어색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 나가면 내 역할이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생각보다 힘들었어.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놓고 이야기한 것이 오랜만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그 손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마리에 은퇴한 남성들에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에서 갈 곳이 없는 느낌, 아내에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낯설고 당황스러우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두 삶이 갑자기 24시간 한 공간에서 만난 것입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낯선 것이 당연합니다. 그 어색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30년 만에 다시 제대로 알아가는 것, 회사 없이, 역할 없이, 직함 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아내와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은퇴 후 두 번째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날이 있고 집 안에서 내 자리를 찾지 못하는 날이 있고 쓸모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혼자 다니던 루틴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따라 나섰고 지금은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걸으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제 뉴스 이야기, 지나가는 꽃 이야기, 예전 생각 이야기.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